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다는데 사실 어제의 급등이란 부분은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다음 주 만기주에나 나타나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하게 연결이 되면서 지수 2150포인트를 장중에 넘어가는 흐름까지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강세가 나타났던 배경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 수급이라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장중에 선물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나타냈었고 이 대규모 매수가 실질적으로 장중 선물과 현물 간의 베이시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그동안 이제 선물 쪽에서 베이시스 자체가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보합권, 약보합권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게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인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만기는 오히려 시장에서 이런 급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난한 만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2150선 전후까지 왔다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진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제 제가 앞서 이번 주 초부터 말씀드렸던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자, 화면이 잘못 나왔죠? 5월 25일이 아니라 6월 3일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화면을 잠깐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이번 주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번 주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가 될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위로 갈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더 위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대여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피로감 좀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과 3월부터 시장 자체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생해서 대규모의 선물 매수를 자꾸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거래소의 승수까지 환산할 경우가 거의 25조에 육박한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물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 파생해서 갖고 있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한데 그게 다음 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거기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체크할 부분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올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어제 시장 하나씩 다시 보죠. 우선은 지수 자체가 2.87% 상승한 214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16조 9천억. 그래서 거래소에서의 거래대금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넘어갔다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손바뀜과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2,100억에 대한 순매수를 보여줬었고 이제 기관에서가 1조 1,000억이라는 대규모의 매수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쪽에서는 장중에 외인들이 이제 12,000계약이라는 선물 순매수를 보여주다가 장 마감 무렵에는 결국 1,300계약 정도의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 누적이 여전히 82,000개가 남아있는데 즉 9만 계약 이상의 선물 매수 포지션은 앞전에 전체 현물을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은 규모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까지 잡지 못한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만기일 때 어느 정도 외국인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포지션이 청산이 될 때가 오히려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가 어저께 3.79%로 거래소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베이시스 자체가 마이너스를 보이던 부분이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이시스가 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다음 코스닥은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소 대비해서 더 강세를 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라든지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하고 상관이 없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역시 코스닥도 많게 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다시금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장에서 이제 금융투자 쪽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작년 말에 배당으로 들어오고 그 배당분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프로그램 매도 자체가 베이시스 약세로 인해서 약 5조 9,600억까지 매도가 나갔던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이제 4조 5,800억까지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한다면 이제 4조 5천 정도가 추가로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금융투자가 1조가 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띠는 배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약간 경제 지표적인 부분이 좋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소비 경기 활성화 정책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핀다가 됐었는데 소비 정책을 필 때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중국 증시를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는 55로 발표되었는데 전월과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되면서 실제로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크게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0.78에서 2%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의 특징은 다우지수가 가장 강세를 많이 띈다가 되고 그 다음에 S&P 그리고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2에서 3%대 급등세가 지수되면서 최근 들어서 유럽 증시와 국내를 비롯한 일부 신흥 국가들이 상당히 강하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 회복 기대 및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진다 되는데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제 종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가 예전처럼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손을 못 댈 정도로 셧다운을 해야 될 상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경제활동 자체는 같이 병행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형태와 비슷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침체 자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유국들이 7월 달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어느 정도 잠정적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도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 안정세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이 여전히 강세에 띄었다 되는 모습인데 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여행, 철강, 중장비 같은 반도체까지 해서 경기 관련주가 여전히 강했다 되고 반대로 언택트 관련주,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이런 쪽은 상대적인 약세가 이어진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4%대 하락하면서 이제 25선까지 떨어졌고 유가는 37불선에서 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국내 증시 급등했었지만 역시 4.18%라는 굉장히 큰 폭의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들어서 약세가 지속이 된다고 되고요. 여기 환율까지는 이제 1215원까지 떨어지면서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하향세를 나타낸다고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전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경계감이 확대되기도 했었고 그 홍콩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시장 자체가 또 경계가 확대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이쪽에 다 파묻혀 버렸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게 형성되면서 움직인다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다우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가 최근 들어서는 상승을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인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라든지 미 증시라든지 거의 비슷하게 19일이라는 마디지수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건 동일한데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은 국내와 비슷하죠. 그러고 나서 약 19거래 동안에 4%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15거래 동안에 약 13%라는 급등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마디지수가 19일 마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 6월 9일이 마디지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19일 마디가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미증시와 국내 만기일이 약간은 괴리가 있는 상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박스권의 기본 마디폭이 상단 자리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마디폭은 어느 정도 다 뽑았다가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폭 마디는 크지 않다 되는데 이 부분에서 N자형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N자형 상승은 바로 다이렉트로 뽑기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뭐 유동성이라든지 기대치가 높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도 할 수는 있다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다 왔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P 지수를 보도록 하면은 S&P 지수도 마찬가지죠. 국내 코스피가 S&P 지수와 거의 동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이 19거래 동안의 조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 10.7%까지의 상승을 보여준다고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19거래 마디가 되는데 우선 박스권 상단 자리 근처가 거의 다 왔다 되죠. 그래서 이 3,150포인트 전후가 그 라인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폭 마디가 많이 나와봤자 1% 전후가 남았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국내 코스닥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코스닥은 그림 자체가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상승 세경 패턴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 마디씩 더 뽑아낸다가 되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늘어난다가 됐을 때 이거를 더 넘어가는 거래량이 앞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의 상승 탄력은 S&P라든지 다우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는데 상단 마디 때까지가 거의 다 왔고 이 자리대가 올해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2.87%였고 코스닥은 0.8% 하락을 했다가 되는데 대형 지수가 3.3%로 대형 지수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됐죠. 그래서 대형 지수가 시장을 끌고 올라왔었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프로그램 매수가 그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어저께는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중요 라인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삼성전자가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중심에 서지 않으면 2050이나 2100을 돌파할 때 중심에 설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이었었는데 실제로는 2100과 장중 2150까지 넘어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나타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업종 같은 경우가 역시 6%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N장 상승폭 마디로 계산할 때는 좀 더 상승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도 역시 4.9% 상승을 보여줬고 자동차도 3%대로 최근 들어서 자동차도 꾸준한 강세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화학이라든지 보험 이런 것도 강세 뛰긴 했는데 시장 대비보다는 좀 약했었고 철강이 어저께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되겠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의 이제 시장에서는 철강 업종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동안 많이 상승 못했던 만큼 급등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역시도 강세였는데 어제는 조선보다는 건설 기계 같은 이제 중장비 기계 쪽에서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건설이라든지 항공까지 해서 경기에 관련된 소재, 산업재, 자동차, IT까지 다 움직였다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경기 관련주가 아닌 방어주 그리고 언택트 관련 이런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인터내셔널 게임 그리고 제약, 음식료 이런 쪽은 언택트로 많이 묶였었는데 이쪽은 하락을 나타냈고 그 외적인 내수 관련이라든지 방어주 소형은 소폭의 강세로 끝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철강업종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사실 이제 언택트 관련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그쪽에서가 신고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시장에서의 언론이라는 이런 데서 제조업 이런 쪽은 보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경기를 부양하고 돈을 풀고 재정 정책을 피는 관점은 대부분이 실물 경기와 일자리를 맞춰주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런 대부분의 부양책이 실물 경기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제조업이 어느 정도 호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상대적인 관세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미중 간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건설 토목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많이 피면서 건축 토목 쪽에서 뭐 GTS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토목 쪽에서는 서서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가 대규모의 수주를 받다 보니까 앞으로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가 바닥 찍고 올라온다 했으니까 역시 최악은 지나갔다 됩니다. 그러면 역시 소재 쪽에서 철강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업황 자체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국 순환 양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모멘텀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얻어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업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크게 무너졌다가 역시 19거래일 동안에 38%까지 상승했다가 2%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어제까지 역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체 추세 채널의 상단 자리를 넘어가는 그림까지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철강 이제 이 라인대에서 숨고르기하고 안착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보여주다가 나중에 추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전환되는 업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수급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신한지주, LG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건설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인들의 동반 매수가 시총 상위로 많이 들어왔다가 되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은행을 비롯한 금융,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쪽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 관련된 쪽으로가 많이 들어왔다가 됩니다. 반대로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우선 네이버 계속해서 매도 차익이 나온다가 된 케이스고요.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일부가 역시 동반 매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매도가 일부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은 역시 시총 상위 대부분 들어온다 하는데 비슷합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자동차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철강에서 포스코가 들어왔고 건설에서 현대건설이 들어오고 금융에서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왔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인버스는 뭐 매번 반복되는 형태니까 카카오가 역시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다 되고요. 네이버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세트로 헬스케어 같은 2차 전지와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이쪽에서가 차익이 떨어졌다 됩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앞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강한 매물대란 자리가 이제 55,000원 전후가 가장 강한 매물인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지지테스트를 이틀 동안 받아주고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삼성전자가 57,500원짜리 전후는 절대 깨지 않을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상단 자리 돌파하게 될 경우는 52,000원에서 54,000원 마디가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그 중간 마디 53,000마디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제 강하게 움직였다 되면서 상단 자리까지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우선 기본 마디는 뽑았다가 되지만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 56,500원에서 57,500원 정도 가능하다까지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시장에서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될 경우는 2180포인트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이렉트로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180포인트 전후가 만기기준까지는 최대치당 관점을 동일하게 가져가되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가 될 경우는 21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자리가 박스권 상단 자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위로 더 2240 간다 하더라도 상승폭 마디가 사실 많아봐야 3% 내외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80포인트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2150부터 계속 차익 실현한다는 관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당히 많은 차익 실현을 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 상승하던 뭐하던 어차피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승고기라든지 지지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 동일하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최고가에 판다는 거는 욕심이고 바닥권에서 잡은 만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이 차익 실현을 전략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근데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라는 관점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지수도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다 돌파를 했다 되고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최대치가 2160포인트 전후까지가 열린다가 됐었는데 그 라인대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로 보입니다. 다만 마디지수가 이제 19거래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할 때는 만기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화요일이 맞춰진 날짜고 국내가 19일이 맞춰진 날짜, 11일 목요일이 맞춰진 날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하는 관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모양 자체가 채널로 움직였는데 아까 미 나스닥 차트와 비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라인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은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위로 갈 수가 있다는데
거래량의 증가세가 지금 현재는 거래수 쪽으로 쏠린다가 돼버리니까 그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번에 차익 실현이 떨어질 때는 하단자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보도록 하죠.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까지가 원래 2180짜리는 다음 주에나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이렉트 최대치는 2180이라는 점은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세게 움직인다고 됐을 때는 2140포인트까지가 가능하다 된다. 2180포인트 간 다음에 2240까지는 실제로 3%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를 먹으러 신규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다 정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750포인트 전후가 단기 고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기 관련 대형주 강세는 지속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업종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이라든지 유럽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는 동일하다는데 국내 증시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기관세 프로그램이라든지 외인의 매수라든지. 그래서 시장에서 중요 변곡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들어온다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그 다음 주 똑같고 관심 업종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IT, 시총상의 IT가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정도가 되고 자동차 건설까지가 이제는 시세가 좀 더 많이 남았다 정도. 그 다음에 일부 개별적인 소외주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은행이라고 해봤자 대형 은행이 3-4개밖에 안 되고 조선이라 해봤자 역시 3-4개밖에 안 되고 건설이라 해봤자 3-4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종목을 따로 언급을 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종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상승을 크게 좀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개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추가전 시세는 가능하되 앞전 같은 어제까지의 그 단기적인 상승 20-30%씩 올라오는 구조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올라간다라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고 적당히 투자 전략을 세웠던 부분은 그 전략에 맞춰서 얼만큼 이행을 하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웠던 전략은 이번 마디는 거의 다 왔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제 전략에 맞춰서 하셨다면 이제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움직이실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차례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